오늘의 쏙쏙 경제입니다.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음식료와 화장품 등 내수주에 대한 주식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수업종 투자에 대한 전망, 잠시 후 증시 쏙쏙에서 살펴봅니다. 정부가 남해안에 500km 정도의 긴 해안도로를 만들고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등 남해안 지역 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의 수제 맥주 판매를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 증시부터 정리합니다. 지난주 사흘 동안 2,100선 지켰던 코스피가 오늘까지 2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2,5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이 동시에 매수했지만 기관 매도세에 밀려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거래일 만에 소폭 올랐습니다. 달러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할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매주 월요일 증시 쏙쏙입니다. 지난주 증시 정리하고요. 이번 주 투자 전략 점검합니다. 하나금융투자 윤보원 부장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주 드디어 2,100선을 코스피가 넘었습니다. 물론 금요일과 오늘 빠지긴 했지만 사흘 정도는 유지해줬어요. 이 정도면 지난주 괜찮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지난주에 2,100선을 넘었었던 것은 사실 2015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넘어선 거기 때문에요. 좀 긍정적인 그 심리 영향이 형성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한 주는 경기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한 대형 소매업체들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형성되었고, 유럽 같은 경우는 2월 생산자 구매 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중국은 3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양회와 또 양로보험 기금의 투자가 다시 한번 개시된다는 기대 등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 역시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수로 2,100선을 넘어섰는데요. 전기가스, 전기전자 업종 등이 상승한 반면에 의료 정밀이나 비금속, 광물 업종 등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난주는 미국 금리 인상 이슈를 좀 경계하면서 이 업종을 눈여겨보자고 했어요. 화학, 철강, 에너지,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전략 짜주셨는데 이번 주도 금리 인상이 유효합니까?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3월 달까지, 3월에 FOMC가 열릴 때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3월 보여집니다. 중순까지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견조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발표될 만한 경제 지표들이 시장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인다면 3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보다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현상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24일 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의 1월 수출금액 지수를 살펴보면 작년의 동기간 대비 12.8%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수출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기업들의 실적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2월 수출 실적에도 시장은 관심을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4개월 연속의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에 워낙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출 호조가 약화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이러한 피로감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이 조금은 둔화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이 대내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은 크지 않겠으나 상승폭 역시 이번 주에는 조금 제한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이번 주는 박스권 형성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막 사상 최고가 연일 경신하고 지난주에 아주 부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국내 증시도 좀 오르긴 올라서
상대적으로 그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 다 피로감이 좀 엿보이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시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추가 상승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기대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국내 증시를 지지할 수 있는 모멘텀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자면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것, 그리고 저평가의 매력이 아직까지도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내수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내수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내수지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숏커버링 효과가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숏 커버링이요? 이게 네네. 뭡니까? 숏커버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주가가 하락을 할 것을 예상을 해서 주식을 빌려와서 팔았었던 투자자들이 예.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손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매매를 의미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렇게 공매도, 그러니까 빌려와서 주식을 팔았었던 비중이 큰 종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숏커버링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가 의견들이 좀 다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숏커버링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좀 기준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는 시가총액이 좀 큰 대형주, 그리고 1년 전에 주가와 대비를 했었을 때 많이 떨어져 있었던 종목,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난 4분기 실적을 봤었을 때는 이제 저점을 형성했구나 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모레나 LG생활건강, 그리고 오리온, SPC 삼립 등으로 그 내용을 봤었을 때는 뭐 그동안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던 음식료나 아니면 화장품 같은 내수주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또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수주 상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 자체가 지속이 되려면 아무래도 민간, 그러니까 개인들이 쓸 수 있는 소비가 증대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통계청의 발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월 평균의 가계 실질 소득은 7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전반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에 예. 대해서는 그냥 반짝 단기 효과로만 그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꽤 있습니다. 그 숏커버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식이 떨어질 것을 감안해서 네네. 미리 빌려서 이제 팔고 그렇죠. 이제 빌렸던 걸 갚아야 되니까 네네. 사서 이제 갚아야 되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살 시점이 왔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이 종목들이 곧 올라갈 것이다. 네, 그러니까는- 이거잖아요, 그죠? 네네. 뭐 빌려왔었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면 빨리 예. 갚아버리는 게 좋기 때문에 매수세가 이쪽으로 집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눈여겨 볼 만한 업종들이고 아까 화면에 나왔던 종목들이 그 네네. 해당 종목들이다 이거죠. 맞습니다. 자, 이번 주에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증권사 리포트 어떤 겁니까? 네, 계속적으로 뭐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미래에셋대우가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채권 투자. 해드리겠습니다.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금리 인상 등을 앞두고서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채권 전망 어떻습니까? 사실상 근데 금리 인상이나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위험 자산 선호가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주식 시장에는 좋지만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본 리포트에서는 이번 3월 달 안에 국내적이거나 아니면 외부적으로도 금리는 고점을 형성을 하고 안정화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살펴본다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의 금리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채 금리 자체가 지난 12월 달에 FOMC가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조를 보이면서 2017년에는 3번의 금리 인상 확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2.6%라는 고점을 형성했었습니다. 예. 이러한 것은 이미 올해의 금리가 3번이나 인상이 될 거라는 것을 반영을 했었던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대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고점에 대해서는 시장의 금리 민감도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2월 달에 자는 옐런 의장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아직까지는 부담이 된다. 그리고 임금 상승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여지를 남긴 점을 봤었을 경우에는 네. 3월에는 실질적인 연준의 금리 인상은 실행되지 않고
고점 자체가 2.6%, 그러니까 지난해의 고점 정도에서 더 이상 넘어가진 않을 거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리포트의 의견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시장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올라설 때,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는 금리와 가격 자체가 반대로 움직이죠.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은 채권 값은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 지금 시점에 채권은 네. 사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를 한다라면 예. 채권 시장에 있어서도 아주 큰 수익은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유효한 전략으로 매매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이 채권 투자에 있어서는 적기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증시 좀 주춤했거든요. 정리해 네. 주시죠.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세 때문에 기관이 힘을 써봤지만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업종별로 좀 봤었을 때는 건설업이나 기계, 의료 정밀 업종이 상승을 했지만 은행이나 증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금융업하고 또 운수창고업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그동안의 상승을 견인했었던 IT 주가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 하락이 좀 두드러지면서 별다른 힘을 써주진 못했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장 초반의 하락폭은 줄이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약세를 면치 못했었던 제약주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한 주에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종 간의 주가 키 맞추기를 보여주는 그런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보원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남해안에 500km가량의 해안도로를 조성하는 등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정부는 11차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거제와 통영, 여수, 고흥 등 남해안 지역 8개 시군을 하나의 관광 브랜드로 만들어서 483km에 이르는 해안도로 드라이브 코스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해안 지역 케이블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 승인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전기 충전과 주유로 9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아이오닉 플러그인을 출시했습니다. 아이오닉 플러그인은 국내 출시된 같은 크기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가운데 가장 높은 주 수준의 연비를 갖춰서 휘발유 1리터로 20.5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습니다. 또 고출력 모터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과 비교해 우수한 가속 성능을 갖췄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75% 이상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가 페이스북과 함께 TV용 페이스북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선보입니다. 그동안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즐기던 페이스북 영상 콘텐츠를 고화질의 대형 TV 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앱으로 올해 출시되는 모든 삼성 스마트 TV에 기본적으로 탑재됩니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과 연동하면 친구가 공유한 영상이나 좋아하는 페이지의 영상 등을 바로 즐길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유명 햄버거 체인인 쉐이크쉑 국내 1호점 서울 강남점이 개점 7개월 만에 전 세계 120여 개 매장 가운데 하루 평균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쉐이크쉑 창업자인 데니 마이어 회장은 서울 청담점을 방문해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 쉐이크쉑 매장이 본고장인 미국 뉴욕의 맛을 기대 이상으로 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어 회장은 특히 한국 쉐이크쉑을 운영하는 SPC가 좋은 품질의 빵을 생산하고 있는 점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화이트 진로가 영남 지역에 출시한 저알코올 소주인 참이슬 16.9가 1억 병 넘게 팔렸습니다. 화이트 진로는 부산 경남 지역의 저도수 트렌드에 따라 재작년 9월 부산시장에 출시한 참이슬 16.9가 최근 1억 병 판매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이슬 16.9는 특허받은 천연 대나무 활성수 정제 공법을 적용해서 부담 없는 향과 깨끗한 맛이 특징이라고 화이트 진로는 설명했습니다. 4월 위기설에 휩싸인 대우조선해양이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 선박금융지분 35.29%를 팔기로 하고 다음 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오는 4월 안으로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구계획 이행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4월 위기설 불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경제는 다음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